예, 혐의가 아무튼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. 그 주요 혐의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가장 큰 거는 국정원 특활비하고 삼성 뇌물 수수가 가장 클 텐데요.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뭐 김백준 전 기획관부터 지금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이다. 그리고 김백준 전 비서관은 공범으로 종범으로 기재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. 다스 관련된 다스 내에서 벌어진 횡령과 배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송비 대납 부분에 의한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도 있고요. 그리고 뇌물수수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 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청계재단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 위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저희가 뭐 한 번에 이 모든 혐의들을 다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이것이다. 가장 검찰이 공들여 조사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.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학수 전 부회장으로도 진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3자 뇌물이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다스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중간에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냐, 공모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나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일탈이나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는 그 공모 관계를 검찰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이팔성이나 뭐 김소난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행방과 관련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시한 경위라든가 인식하고자 했던 그 당시 정황들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재판도 진행이 됩니다. 이게 지금 미리 보는 MB 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둘의 재판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일단은 그 공모관계, 주범과 종범으로 적시된 공소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심증주의이긴 하지만 다른 재판에서 공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를 했다라는 유죄일자 판단이 나면 그 다음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비슷한 증거로 같은 법리로 같은 사실관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는 이 김백준 전 비서관들이나 다른 그 공범들의 재판을 확인을 하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. 지금 요 상당 부분 또 자백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증거, 현출되는 증인들의 진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이거를 저희가 짚질 않았네요. 내일 조사할 때 저기 구속 중인 이런 어떤 측근들 있죠. 대질 조사 카드를 검찰이 꺼낼 것인가?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대질은 어려울 겁니다.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종전에 전직 대통령들 조사를 할 때는 측근들하고의 대질 신문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 예우일 수도 있고요. 대질을 하게 되면 또 참모들이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고 위축돼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은 아마도 검찰이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 되면 꺼낼 수 있는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